안녕 여러분, 지식풀이야. 혹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 챗GPT 한 번 쓸 때마다, 넷플릭스 볼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전기가 소비되고 있거든. 이미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없어. 오늘은 AI 시대에 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줄게. 먼저 데이터 센터가 뭔지부터 알아보자. 데이터 센터는 쉽게 말해 초대형 컴퓨터 창고야. 수만 대의 서버 컴퓨터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쓰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지. 유튜브 영상도 카카오톡 메시지도 온라인 쇼핑도 모두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돼.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는다는 거야. 서버 한 대가 쓰는 전기는 500W에서 1kW. 가정용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하고 비슷해. 근데 데이터 센터에는 이런 서버가 수만 대씩 있어. 국내 초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기는 무려 100만 가구가 쓰는 전기량하고 맞먹어. 더 큰 문제는 냉각이야. 서버가 계속 돌아가면 열이 엄청나게 나거든? 이 열을 식히려면 대형 에어컨을 24시간 풀가동해야 돼. 냉각에만 전체 전력의 30에서 40%가 들어가.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 챗GPT 같은 AI를 한번 쓸 때마다 드는 전기가 구글 검색의 10배래. AI가 학습할 때는 더 심각해. 대형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수천 개의 고성능 GPU를 동시에 돌려야 하거든. 이건 앞서 말한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3배에서 5배는 더 많은 전기를 먹어.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야.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쓴 전기는 415테라와트라고 해.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한국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의 약 70% 수준이야.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이게 945테라와트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래. 일본 전체가 쓰는 전기량보다 많아지는 거지.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더 무서워. 지금보다 4배 이상 전기를 쓸 거라고 해. 뉴스에 여러 번 나와서 여러분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이미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있다는 거야. 버지니아주는 데이터 센터가 650개 넘게 몰려 있는데 최근 전기요금이 13% 올랐어. 일리노이는 15.8%, 오하이오는 12% 올랐고. 미국 전체 평균 인상률이 5%인데 데이터 센터가 많은 지역은 그 두세 배야. 물론 이게 100% 데이터 센터 때문만은 아니야. 노후 전력망, 자연재해, 재생에너지 투자 감소 같은 여러 요인이 겹쳤거든. 하지만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어. 왜냐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결국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거든. 송전선을 깔고 변전소를 짓고 전력망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거야. 실제로 미국 주택 소유자의 80%가 데이터 센터가 자신의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한 미국 주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까지 말했어. 전기요금이 올라서 의료비를 줄였어요. 빅테크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왜 우리가 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한국은 과연 괜찮을까? 전문가들은 한국도 같은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있어. 한국 데이터 센터 연합회에 따르면 지금 국내 데이터 센터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해. 그래서 정부가 데이터 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 중이라서 최근 수도권 비중은 소폭 감소하긴 했거든. 그래도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야. 전문가들은 1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하나가 5만 명 신도시의 전력과 맞먹는다면서 현재 속도로 늘면 2030년 이전에 수도권 전력망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아직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사례는 없어.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려되는 이유가 있어.
한국은 아직도 석탄과 LNG 같은 화석연료에 70% 이상 의존하고 있고 한전은 계속 적자 상태거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망 확충 비용과 발전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 비용이 결국 어디로 갈까? 문제는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저렴한 산업용 전기야. 데이터 센터가 전력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으면 누진세를 적용받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어. 그럼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야. 삼성, SK 같은 대기업들도 심각성을 알고 대응하고 있어. 삼성전자는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전환율을 93.4%까지 끌어올렸고, SK텔레콤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65%, 2050년까지 100%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어. 문제는 데이터 센터 입지야. 전력을 많이 쓰니까 발전소 근처에 지어야 하는데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거든. 그래서 SK는 울산에, LS그룹은 전남 장성 폐광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 심지어 해외에서는 바닷속이나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래.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코틀랜드 앞바다에 수중 데이터 센터를 실험했고, 구글은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를 검토하고 있대. 이게 다 전력 문제 때문이야. 그럼 해결책은 뭘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크게 4가지야.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전환이야. 태양광, 풍력, 수력, 심지어 소형 원자로까지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돼.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니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섞어야 돼. 다만 아직 상용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화. 냉각 기술을 개선하고 AI 칩 자체의 전력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이 필요해. 실제로 액침 냉각 같은 기술을 쓰면 전력을 30% 절감할 수 있대.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지역 분산. 수도권에만 몰리지 말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돼. 정부도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서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야.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전기를 쓰는지, 그 비용이 어떻게 분담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돼. 유럽은 이미 500kW 넘는 데이터 센터에 전력과 물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거든. 우리가 편하게 쓰는 AI 서비스가 전기를 이렇게나 많이 먹는다니. 아직 한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미국 사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미래인 것 같아. 챗GPT 한번 쓰고 넷플릭스 보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대가는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준비해야 할 현실이고 AI 시대는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 반드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해야 돼. 기업, 정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댓글로 의견 남겨줘.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 안녕!